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오늘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자, 어제 오후에 열렸던 국회 법사위에서 전 현직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의 뜨거운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영상 보시죠. 특별감찰관에 7억 7천만 원 정도가 매해 쓰여지고 있는데 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니까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유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동의합니까? 이 제도가 국회에서 추천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국회에 추천하면 이것이 필요한지를 제가 법무부 장관께 묻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그런데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 그 부분은 2021년 맞아요, 것이니까 맞아요. 위원님께서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추천을 요청하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청했지요. 저는 했죠. 언제 하셨습니까? 자, 옛날 말고 지금 얘기합시다. 옛날이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전례를 보는 것이죠. 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 두 사람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논하는 게 아니라 글쎄요, 좀 본질과는 동떨어진 소모적인 논쟁으로 들립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뭐 보시는 분은 다 똑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이제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인데 본질적인 얘기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었고 이제 지엽적인 얘기를 가지고 서로 어떻게 보면 감정 싸움하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문답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잘 보면은 박범계 의원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특히 야당 의원의 경우에 뭔가 좀 끌어내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 많이 끌어낼 게 없을 거예요. 근데 본인에게 할당된 시간은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엽적인 것부터 아느냐 모르느냐 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국무위원 또는 증인으로 출석한 분들의 어떤 판단력을 흐리게 한 다음에 뭔가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자 하는 뭐 네. 그런 의도도 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의 문답 태도도 그렇고요. 이런 장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뭐 일단은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제가 빨리 실시돼야 되는 게 아니냐, 임명이 돼서 재가동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이 많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도 특별감찰관제는 한 번도 시행이 된 적이 없었고,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도 추천을 해주면, 임명을 해주면 운영하겠다. 지금 입장을 밝힌 상태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야당이 임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뭐 여당이 지금 말만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합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추천을 하려면 합의를 해서 추천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여야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여야가 빨리 이 문제에 합의를 해서 추천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대통령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시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국회가 빠른 시간 안에 합의를 봐서 추천을 해주고 여당도 사실은 미온적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질 않아요. 근데 그 전에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이 문제가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특별감찰관 왜 안 하느냐, 특별감찰관 왜 임명 안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추천하면 된다고 보고 저는 한동훈 장관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 질의를 하면 전 정부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자꾸 대답을 하세요. 네. 저는 그거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두 번 뭐 지적은 할 수 있어요. 네. 전 정부에서 그렇게 안 하시는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러나 네. 지금 정부의 일을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예전에 안 하셨는데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네. 현재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도 잠시 다뤘습니다만 민주당 쪽에서는요, 이 철험회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서 특히 또 박범계 의원의 경우에는 이 한동훈 장관과 맞닥뜨렸을 때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 모습을 이 보는 사람이 다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과 설전을 벌였던 박범계 의원 오늘 오전에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동훈 장관의 이 유형 스타일을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요약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스타일이라는 게 이제
네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일국의 장관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장관이 갖고 있는 무게감, 어떤 철학적 고뇌,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감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렇게 대응할 수가 없는데 첫째는 우기기입니다. 헌법과 법리에 무지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거짓말하기 또 물타기인데요. 네. 마지막에는 오만하기. 그래서 이 네 가지 스타일 네 가지 정리하셨어요?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일목요연하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왜 씩 웃으세요? 아니 저 네 가지 정리한 게요. 네. 대상을 박범계 의원 본인으로 하면 또 비슷해요. 본인에 대해서 정리한 거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뭐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아쉽게 느끼는 것은 박범계 의원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또 직전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법무부 장관 하는 입장이 어떻다는 것을 제일 잘 아실 분이 네, 자기 바로 후임 장관에 대해서 아무리 감정이 좀 상하고 여야 입장차가 있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또 규정을 해서 전 국민이 들을 수 있는 방송에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느냐. 네, 본인 스스로의 정치적인 영향력과 그런 모든 것을 생각을 한다면 네, 별로 그렇게 또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우기기, 두 번째가 거짓말하기, 세 번째가 물타기, 네 번째가 오만하기.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윤 대변인님은 이렇게 박범계 장관이라고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보이는 모습들하고 유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이 자기가 입장이 바뀌면 그 입장에 따라서 본인들의 어떤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런 표현들을 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뭐 물론 지금 한동훈 장관에서 저렇게 정의를 했지만 정치인들 사실 저 말에 본인들을 돌아보면 많은 부분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다만 제가 이제 한동훈 장관에는 꼭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전 정부 얘기를 하시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고 현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 집중해서 말씀하시면 더 좋겠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국민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